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이번에는 바빌론의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한 신하에게 우리 바빌론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대대로 좀 바빌론이 계속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말에 신하가 교육을 좀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그 바빌론에서 가장 큰 대부자인 아카드를 초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배움의 전당을 만들어주고 한 1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배움의 전당을 만들어서 아카드를 초대해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카드는 10일 동안 강의를 하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좋은 부자가 되는 법,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법,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처음 아카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날,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 우리 아까 나왔죠. 반시르가 아카드에게 물어보러 갔을 때도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 무조건 10분의 1을 먼저 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90%를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인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월급이 너무나 짠데 거기서 10%를 먼저 떼어버리면 내 생활은 더 궁핍해지고 피폐해지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아카드는 직접 한번 해봐라. 10%를 띄고 생활을 해도 오히려 생활이 더 윤택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돈이 조금씩이라도 모이는 재미가 생기다 보면은 더욱더 내 삶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물론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조금씩 10%를 저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 활력소도 돼주고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출을 관리하라. 필요한 지출과 욕구를 혼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다 보면은 지출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가야 될 돈과 나의 욕구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점점 많아지면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하지만 이게 과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라고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나의 욕구구나라는 거는 살짝 그거를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돈을 쓰는 건 자유 아닌가요? 아니, 마음껏 벌어서 마음껏 써야지 인생 즐기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인이 그게 자유인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아카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낙타를 타고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자네 같으면 보석을 먼저 챙기겠는가? 아니면은 먹을 옷과 음식을 먼저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먼저 챙기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먼 길을 끝냈을 때 천천히 즐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필요한 지출보다 본인의 욕구를 먼저 산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지출은 나중으로 넘기고 욕구의 돈을 먼저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3일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즉 투자를 하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4번에서 나오겠지만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복리를 이용하라고 해요. 복리. 예를 들면은 복리 72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72의 법칙이 뭐냐면은 1년간의 이자율을 예를 들면 1년에 20%의 이율로 내 자산을 불렸을 때 72 나누기 20을 하면은 지금 내가 처음 투자했던 돈이 2배가
언제 2배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71을 20으로 나누면은 3.6년 정도가 나오죠. 이 3.6년 만에 내가 처음에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의 이율로 3.6년을 돌리면 이게 3.6년 뒤에는 2,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지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제가 36년을 연이율 20%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선 처음에 3.6년이 지나면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이 넘었을 때는 4,0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10년이 좀 넘었을 때는 이게 8,0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1억 6천만 원, 3억 2천만 원, 6억 4천만 원, 그리고 12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은 24억이 넘어가게 돼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제대로 정말 좋은데 30년을 투자하면은 32억, 한 번만 더 3.6년을 넘어가면 64억, 100억도 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데 많은데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워렌 버핏은 매년 20%의 수익으로 50년을 지금 성공을 해왔어요. 그러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죠. 아카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하고 투자를 하면서 복리를 이용하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절대로 내가 모르는 분야에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고 배우시고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투자를 하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랬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암호화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정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얘기했잖아요.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서 더 모르는 사람한테 판매한다는 거죠. 바보가 더 큰 바보한테 팔고 이 바보는 더 큰 바보한테 팔면서 점점 불려 나가는 거예요. 이런 투기 같은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조금 재밌었어요. 좋은 집에 살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주 중에 집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만의 편안한 공간, 그리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생기면 더욱더 활력소가 생겨서 더욱더 성공은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행운도 찾아 들어오고.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의식주 중에서 진짜 이 말 그대로 우리들 혹시 식이나 의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성공하면 집보다 차를 더 많이 사지 않나요? 좋은 차, 외제차, 그리고 더 좋은 옷 입고. 그래서 요즘 카푸어족이라는 말도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아카드는 그러지 말고 자동차 혹은 옷, 보여지는 것들 이런 거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집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미래 수입원을 찾아라. 노후에도 지금 하는 일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내가 늙더라도 더 이상 내 몸으로 돈을 벌 수 없는 날이 오더라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무언가를 찾아내고 상속까지 가능한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어서도 내 다음 세대들은 최소한 내가 힘들었던 생활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스타트를 해주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들어왔다 또 나가고 또 할 수 있지만
돈 버는 능력을 한번 키워놓으면은 이 사람은 행운의 여신이 계속해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구체적인 꿈을 키워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꿈을 꾸지 말고 아주 작은 꿈이어도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작은 목표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지금 200만 원을 받고 있으면 250만 원을 받게끔 노력해 봐야지. 혹은 300만 원. 그게 성공을 성취하고 나면은 350만 원.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이고 작지만 소박한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한 꿈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끊임없이 배워라라는 거예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책을 통해서 혹은 성공자로부터 끊임없이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행운이라는 거.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운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까? 행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어떻게 하면은 행운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카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고요.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쭉 배우기만 하지 말고 배운 거를 바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배웠으면 적은 돈이어도 좋으니까 한 발이어도 좋으니까 투자하고 내디드라는 거예요. 뭔가 계속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 신화의 행운의 여신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에는 머리가 있어요. 앞에는 머리가 있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민머리예요. 뒤에는 민머리에다가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은 평범한 사람으로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운의 여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행운의 여신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게 행운이었구나. 그게 내 기회였구나. 알지만 잡으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못 잡고 발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립니다. 행운의 여신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운의 여신을, 이 기회라는 거, 인생의 기회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도록 우리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공부하고 꿈을 키워 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10일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고요. 그 뒤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인 샤루나다와 아라드굴라의 손자 하단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옛말인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부자는 3대는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3대에서 끝난다는 얘기가 돼요. 1대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3대가 다 말아먹는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 재벌 3세들 이야기들 자꾸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도 똑같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3대가 말아먹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은 그런 3대를 위한 조언까지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성공한 상인 샤루나다라는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은 얼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라드굴라의 손자인 하단굴라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가 같이 쫓아왔는데 이 친구는 재벌 3세예요. 이 아라드굴라도 굉장한 재벌이었어요. 이 재벌의 3세인데 이미 이제 늙고 돌아가셨죠. 하지만 아라드굴라에게 굉장한 신세를 많이 졌고 빚이 있었던 샤루나다는 흥청망청 돈을 쓰는, 그리고 몸도 그냥 주렁주렁 장신구를 잔뜩 해놓고 팔찌에 반지에 목걸이에 금으로 그냥 온통 치장을 한 이 손자를 가만히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또 함부로 이야기하면은 이 손자가, 이 하단굴라가 상처를 입을까봐 어떻게 이야기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단굴라가 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선 하단굴라가 먼저 이 샤르나다에게 물어봐요. 아저씨는 이렇게 부자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라고요. 그러자 이 샤르나다는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이 손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일은 노예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샤르나다가 이제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아주 옛날에는 나는 노예였단다. 라고요. 그러자 이 손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저씨가 노예였다고요? 지금 이렇게 성공하셨는데요? 나는 사실 노예였단다. 내가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었고 성실히 열심히 살았지만 내 형이 나를 담보로 빚을 빌렸는데 그 형이 그 빚을 갚지 못하자 결국엔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단다. 그래서 나는 노예로 팔려가면서 정말 답답하게 저 멀리 지방까지 팔려나갔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자기랑 같이 노예로 팔려나간 사람 중에서 3명이 더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메기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바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름도 몰랐기 때문에, 이 세 사람도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해적으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해적은 굉장히 사나웠어요. 아마 범죄자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자, 노예로 팔려와서는 어떻게 되냐? 바빌론의 성벽을 짓는데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 바빌론의 성벽을 짓게 되면은 인정사정 없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계속 무거운 벽돌을 나르다가 못 나르면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 더 이상 못 나르게 되면 가차 없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기도라는 사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메기도한테 물어봅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렇게 성벽을 짓는데 투입돼 버리면 결국 벽돌을 날다가 우리가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메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샤르나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자바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불성실했어요. 그렇게 일하나 이렇게 일하나 똑같다. 열심히 일해도 이만큼 받을 거고 어차피 노예니까 받지는 못하겠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그냥 눈치 보면서 살살살살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적한테는 뭐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뭐 무서웠으니까, 온몸에 문신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시대에도. 이제 바빌론에 거의 다 도착한 저녁 날이었어요. 너무 걱정이 되죠, 샤르나다는. 그러니까 그 노예로 이제 팔려고 하는 상인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제가 내일이면 팔려갈 텐데 어떻게든 더 좋은 곳으로 팔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자 그 상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무조건 성실하고 정직하게 보여라고. 그러면은 그 노예들은 다른 부자들이 사갈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메기도가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였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왔습니다.
메기도는 원래가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팔려나갔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보기에도 굉장히 인덕이 넘쳐 보이는 그런 부자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거래가 끝났어요. 근데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내가 팔려나가지 못하면 나는 바빌론의 성벽을 짓다가 죽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어떻게든 먼저 나와서 가장 성실하게 보이고 가장 정직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니까 한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혹시 빵을 구울 수 있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샤르나다가 나와서 주인님, 제가 빵을 구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저는 젊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누구보다도 빵을 잘 구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이 주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 샤르나다를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샤르나다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빵 굽는 것도 주인에게 물어가면서 계속 배우고 집안 청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알아서 도맡아서 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나 이런 것만 시켰죠. 그러다가 점점 제가 한번 빵을 좀 만들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꿀을 만들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 그러면은 점점 주인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라고요. 그래서 주인은 만족하죠. 흡족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 샤르나다에게 본인의 기술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샤르나다가 하루 종일 주인 대신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이제 시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샤르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이제 시간이 남기 때문에 돈도 있기 때문에 도박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하지만 샤르나다는 노예 재산권도 아까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하는 시간, 즉 빵집이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시간을 제외하고 본인의 일이 끝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이용을 해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더 돈을 벌어오면 그리고 그거의 반을 수익의 반을 이 주인에게 띄워주면 주인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인과 교섭을 하게 됩니다. 주인님 제가 빵집 문을 닫고 나서 남은 빵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도로에서 빵을 팔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뺀 수익의 절반은 주인님을 드리고 절반은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주인님 너무 좋죠. 지금까지의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이 생기니까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일이 끝나고 남은 시간에 정말 열심히 밖에 나가서 노상에서 빵을 팔기 시작했어요. 빵 사세요. 빵 사세요. 라고 하면서요. 빵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정말 맛있다고요. 그렇게 팔는 도중에 하루는 메기도를 만납니다. 오, 자네 왜 이렇게 빵을 팔고 있나? 아, 빵집에 제가 팔려가지고 지금 빵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복에나 성실하면은 반드시 인정을 받게 돼 있다네. 나도 좋은 주인을 만나서 지금은 부인도 같이 데려와서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네. 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항상 같은 곳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성벽에 일하는 그 노예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팔러 성벽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자바도가 있었어요. 자바도는 처음 봤을 때 그 뺀질뺀질함은 없었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자바도에게 빵을 하나 주니까 정말 맛있게 먹고는 하지만 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바도가 여기 있는 빵을 다 먹을 것 같이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굉장히 마을이 시끌시끌했어요. 왜 시끌시끌했냐 봤더니 이 해적이
성벽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관리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자 바빌론의 왕이 나왔고 그 왕은 처참하게 해적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밖에서 또 열심히 팔고 있는데 한 상인이 흑인 노예를 데리고 와가지고 빵을 먹습니다. 오, 이 빵이 좋으네. 맛있구만. 근데 자네는 이런 데서 왜 빵을 팔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가게에서 팔고 있는데. 그러자 그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죠, 샤르나다가. 사실은 제가 노예여가지고 하지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일이 끝나는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또 밖에 나와서 빵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그 상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아라드 굴라예요. 아까 하단 굴라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나도 노예였다네 라고요. 그러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하단 굴라가 우리 할아버지가 노예였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나는 지금까지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아버지도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셨고요. 할아버지가 노예였더니 지금 바빌론에서 이렇게 부자인데 노예였다니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란다. 할아버지도 나도 같은 노예였단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아라드 굴라가 나도 사실은 노예였다네. 하지만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다네. 그래서 내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다네 라고요. 자네도 굉장히 열심히 하구만. 자네를 보고 있자니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래 열심히 하게나 라고 그날은 헤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모아가던 샤르나다는 아까 샤르나다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인이 시간이 남아서 도박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도박에 계속 빠지다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죠.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노예시장에 샤르나다를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도 재산이니까요. 그러자 샤르나다는 순식간에 노예시장에 팔려서 이번에는 성벽에 수로 공사를 하는 물기를 내는 수로 공사를 하는 그쪽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이 자바도나 해적처럼 끊임없이 일을 하고 채찍을 맞고 또 열심히 일을 해도 또 채찍을 맞고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샤르나다도 이제 점점 지치기 시작하죠. 결국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인가? 열심히 살아온 게, 성실히 살아온 게 결국 이렇게 아무 보답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결국 자바도가 한 얘기가 맞는다는 얘기인가? 이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살아야 하나? 그냥 죽는 게 나을까?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는 일을 하다 죽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어느 날 그 노예시장의 주인이 오더니 샤르나다를 찾기 시작합니다. 샤르나다, 당장 짐을 싸게. 자네를 사겠다는 사람이 생겼다네. 그러면서 노예시장으로 갑니다. 노예 상인과 같이요. 그러자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라드 굴라가 있었던 거예요. 아라드 굴라는 샤르나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는가? 자네를 찾아서 바빌론 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찾았다네.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1년 동안 찾았는데 간신히 찾아내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거금을 주고 자네를 샀다네.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자네는 자유인이라네. 하면서 노예의 석판을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네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보질 못했네. 나와 같이 사업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하당굴라는 저도 더 열심히 앞으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온몸에 있던 장신구들을 싹 다 빼고 무리의 뒷부분으로 가서 조용히 낙타를 타고 같이 따라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교훈은 뭐냐?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일을 하지 말고 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 책 사실은 이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되시면 진짜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해드리는 추천책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떨리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